네, 안녕하세요. 우리 증권 시장이 고장이 나버린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이상 빠졌습니다. 코스피도 마이너스 2% 이상 빠졌고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주가를 예측한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서워요. 내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정체를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요, KG ETS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불안한 시장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유일한 종목이기도 한데, 뭐 다른 것도 몇 개 있긴 있겠네요. 디딤도 수익이 나고 있겠네요. 다른 모든 종목들이 다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많이 고민이 되죠. 무섭기도 하고요. 재료가 다 노출되어 버리면 막상 KG ETS가 최종 인수자로 확정이 되어 버리고 나면 폭락해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팩트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렇게 되면 대충 윤곽이 거의 다 나오겠죠. 자,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영상 같아요. KG ETS에 대해서는요. 저는 뭐 죽을 때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 원하건 원하지 않으시건. 자, 말이 좀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 하나.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주체가 어디죠? 외국인이죠. 근데 KG ETS는 외국인 물량이 2%밖에 안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팩트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오늘도 빠졌고 어제도 빠졌어요. 오늘도 빠졌고 어제도 빠졌는데 저기 수급을 잠깐 볼게요. 외국인이 어제는 팔았고 오늘은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가장 위험한 세력인 외국인의 지분이 없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요. KG ETS 같은 경우는. 자, 두 번째는요. 공매도가 없다는 거예요. 공매도라는 것은 자기 지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대차를 해갖고 와서 매도를 해버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선 팩트 두 개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세력인 최근 요즘의 시장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세력인 외국인 매도. 조금만 올라가도 이놈들은 팔아버리니까.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재료 소멸로 해가지고 애들은 팔아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무조건 자금을 빼가버리니까 지금. 근데 그런 물량이 불과 2%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공매도 없다는 것까지 제가 두 가지 팩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도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나도 되게 무섭습니다. 오늘도 빠지고 어제도 빠졌어요. 어제 5.16% 빠졌고 오늘은 4.21% 빠졌어요. 현재 가격은 19,350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포들이 만약에 있다면 평당가가 얼마다? 18,800원이다. 이제 세 번째 팩트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18,800원을 책정을 할 때 이날, 그러니까 이날이면 13,950원을 간 날이죠. 날짜로 보면은 5월 13일입니다. 이날의 평당가가 18,600원에서 8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18,800원이 주포들의 평당가라고 그랬습니다. 이날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52,000주, 아니 5,200만 주 맞을 거예요. 5,200만 주. 거래액으로 따지면 1조 3, 4천억 정도 거래가 됐어요. 엄청난 거래량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이 단가를 추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5월 19일자에 공시가 하나 나옵니다. 5월 19일자에 공시가 하나 나와요. 로드스톤에서 공시를 한 건데요. 잠깐 내용 한번 볼게요. 지분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원래 5.46%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수는 196만 5천 주입니다. 근데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5만 6천 주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30 몇만 주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몇 주 팔아먹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로드스톤이 2대 주주였죠. 원래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찾아봐도 지분에 빠져나간 거예요. 애들이. 그럼 몇 월 며칠 날 빠져나갔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애들의 평당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5.46%였는데 3.77%가 됐죠. 이제 5% 이하에서는 공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서는 사라진 거예요. 누구한텐가는 갔겠지만 우리는 몰라요. 하여튼 누구한텐가는 간 거예요. 그게 주포한테 갔건 누구한테 갔건요. 하지만 얘들의 매도를 한 날짜와 평당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날 18,800원에서 18,600원 그 사이에 처분을 했다 그러면 더 긴밀하게 주포하고 애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나. 서로 어찌됐건 이 주체들이 저는 뭔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자, 보세요. 자, 5월 16일자죠. 5월 16일자. 자, 이것은 사실상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날짜가 안 맞아요. 4월 달 거기 때문에 별로 날짜가 안 맞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데는 5월 달이니까. 자, 애들이 변동일이죠. 변동일이 5월 16일자예요. 5월 16일자. 그리고 장 내에서 매도를 해버렸죠. 그리고 주수가 34만 2천 주예요. 그냥 34만 주로 기억하자고요. 그럼 애들의 평당가가 얼마에 매도를 했느냐? 18,601원이에요.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날 5월 13일자 5,200만 주 거래가 되고 금액으로는 1조 4천억 거래가 된 그날 매도를 친 거예요. 그럼 날짜가 왜 틀리냐? 자, 이게 5월 16일이죠. 영업일이 이틀 영업일이 있잖아요. 자, 내가 오늘 주식을 팔아도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돈이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날짜로 보면 5월 13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니까 이 돈이 계좌에 들어오는 것은 뭐 5월 16일이나 17일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동일이 5월 16일자인 거예요. 중요해요. 자, 34만 주. 그리고 나머지는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긴 갔어요. 물론 저는 그날 이외에 뭐 18,600원이나 800원 사이에서 갔을 거라고 봐요. 누구한텐가는. 아니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로드스톤의 특성상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럼 로드스톤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제 판단에는 로드스톤은요 여기 최대주주 곽 회장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마 현금을 마련을 해서 쌍용차 인수하는데 사모펀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현금 처리를 해가지고 어찌됐건 서로 상부상조 이걸 했을 것 같아요. 자 18,610원이 애들 매도의 평단가입니다. 그리고 5월 13일 날 장내 매도를 했고요. 34만 주예요. 자, 이걸 차트로 다시 한번 봐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날짜가 5월 12일 아니면 5월 14일이 거래량이 가장 많았죠. 5월 13일 날 정도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공시는 돈이 들어오는 날 5월 16일 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 날짜의 수급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도대체 누가 얼마씩 팔았나. 혹시 32만 주 비슷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5월 달을 찾아보자고요. 5월 13일경이죠. 그러면 5월 12일경에 있네요. 5월 12일경에 보면 기타 법인에서 32만 8천 주를 판 걸로 돼 있네요. 주수가 몇천 주 차이 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4천 주 정도 차이 나는데 하여튼 32만 주 정도를 기타 법인에서 팔았어요. 원래는 사모펀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 법인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분류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 날짜로 보입니다. 그러면 5월 12일자 5월 12일자에 매도를 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자고요. 5월 12일자면 여기 상한가가 한번 나왔던 이날인 것 같아요. 5월 12일자에 몇 프로 상승했나요? 29.87% 그 상한가 같죠? 상한가 간 것 같아요. 자, 이날 장내 매도를 했어요. 누군가 받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마도 이날은 1조 4천억 거래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90만 주라고 그랬죠. 전부 다 5.58% 정도가 로드스톤 것이 이날 누구한테가 싹 간 거라고 봐야 돼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팩트예요. 오버행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18,600원에서 800원 사이에 누구한테가 옮겨갔어요. 그럼 그 옮겨간 단가가 18,800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팔아야 되겠죠. 받아간 놈은. 자, 그래서 제가 주포들의 평단가를 18,800원 정도로 추정을 했던 거예요. 물론 여기 55,200만 주 거래된 날 1조 4천억이 거래된 날 평단가도 18,800원이기도 해요. 어찌됐건 둘이 겹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패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숨어있는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매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평단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 가지 팩트를 말씀드렸는데, 자, 이 세 가지 팩트가 재료가 노출됐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봐요. 왜? 지금이 19,350원이에요. 날짜는 내일하고 모레밖에 없어요. 19,350원인데 현재 가격이.
애들의 평당가는 거의 19,000원이에요. 전혀 빠져나갈 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을 형성해야만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하고 어제 하락했던 건 어떻게 보면 길게 슈팅을 보기 위한 약간 웅크리는 정지 작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같은 그 증시 여건에서요, 이만한 종목이 없어요. 주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오버행 물량도 없죠. 숨어있는 물량이 갑자기 튀어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전환 사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공매도도 없어요. 또 외국인들이 갑자기 올려놓으면 매도 칠 일도 없어요. 오로지 개미밖에 없어요. 자, 근데 개미들이 오늘 팔았어요. 자, 보자고요. 자, 오늘 수급인데요. 개인들은 팔았어요. 외국인은 사고. 지금 시장에서는 두려움이 팽배해져 있죠. 그러니까 KG ETS도 무서운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되면 그냥 웃으면서 기다려버렸거든요. 이 정도 되는 여건이면 무조건 상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증시가 공포스러운 상태거든요. 저도 공포스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혹시 재료가 노출되면 외국인들이 던져버리지 않을까? 근데 외국인이 없어요. 외국인이 공매도를 쳐버리지 않을까? 근데 공매도가 없어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로드스톤의 지분 매각으로 인해 가지고 주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주포의 평단가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작은 물량이 절대 아니에요. 190만 주 정도 되면은요, 얼추 계산을 해보면 한 500억 정도는 넘을 거요.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전 계산 안 해봤어요. 어차피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지만 안 믿으셔도 전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매도 버튼을 눌러도 여러분은 수익이에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에는 최종적으로 어떤 액션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이라 제가 급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많이 힘듭니다. 먹을 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최종 버튼은 여러분이 누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면밀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판단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D-Day는 이제 내일 아니면 모레 두 날짜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쌍방울에서 자금 유치를 하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시기예요. 시중에 자금이 완전히 바짝 마른 상태입니다. 쌍방울이 자금을 유치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마녀를 데리고 와서 요술을 부리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어찌됐건 마술을 부려가지고 자금을 유치했다 하더라도 최종 선택권은 KGETS한테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재료가 노출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재료 노출이 돼가지고 소멸되어 버릴 것이냐, 그러니까 누가 엑시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슈팅이 나올 것이냐, 오바냐 언더냐, 이게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면밀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굿럭.